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4절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새로 할 텐데, 그래도 그 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서, 왜냐면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여서 아마 좀 까먹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4장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엡실론은 이제 보통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작은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델타냐면 x-c의 거리를 델타만큼 줄이면 fx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표기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을 보일 때,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sin x가 sin 1로 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에는 결국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델타를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델타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델타를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적당히 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예제들을 좀 살펴봤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x가 2로 갈 때 3x 플러스 1이 7로 간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값이 7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x가 2로 가까이 가면 3x 플러스 1이 7로 가까이 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명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게, 증명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려면 우리가 델타를 어떤 엡실론에 대한 식으로 이제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배웠고, 그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얘네들이 서로 정의를 봐도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요런 어떤 두 개의 명제가 동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랑 동치냐면, 어떤 임의의 수열 xn을 가지고 왔을 때, 근데 어떤 xn이어야 되냐면 c로 수렴하는, xn이 c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에는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x가 0은 아니라고 가정을 하니까, 0 근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열 xn을 잡는데 어떤 수열이냐면, 우선 a 안에 있는 수열이어야 되겠고, 정의역 안에, 그리고 xn이 c로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fxn이 l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유용하게 쓰는 거는 이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명제가 좀 더 유용하게 많이 쓰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고, 수열의 극한으로 함수의 극한을 잘 이해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요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얘네 두 개의 명치는 명제는 이제 동치인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성질들이 잘 성립한다,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잘 보존이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거는 수렴한다라는 게 뭔지 얘기를 했고, 정의도 얘기했고, 어떤 정리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보통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라고 하면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수열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일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동치인 명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xn과 yn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열을 가지고 오는데, xn과yn은 다 c로 수렴하는데, 이것도 fxn과 fyn의 극한이 서로 다를 때,
왜냐면 만약에 얘가 극한값이 존재했으면은 xn을 가지고 오든 yn을 가지고 오든 둘 다 c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fxn도 어떤 뭐 극한값으로 뭐 l이라고 한다면 fxn도 l로 수렴을 할 거고 fyn도 l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제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들을 가지고 이 수열 xn, yn을 가지고 이렇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뭐 sin x분의 1 같은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왜냐하면 sin x분의 1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계속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뭐 미적분학 시간이나 뭐 고등학교 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을 진동하니까 뭐 수열의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다이버전스 크리테리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0으로 수렴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을 잡고 이제 거기다 사인을 이제 취해서 함수의 수열의 극한으로서 걔네가 다르면은 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연속에 대해서도 연속은 이제 뭐 함수의 극한 잘 알고 있으면은 연속은 뭐 거저 얻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그 극한 값이 함수 값으로 이제 같아지면은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함수의 극한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연속이라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이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극한 값이 잘 존재하냐 이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도 뭐 함수의 극한이랑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뭐 이것도 앞에서 했었던 거랑 비슷하고, 뭐 이 연속이 아니라는 거를 보일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떤 수열을 가지고 와서 xn은 c로 수렴을 하는데 fxn이 fc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수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으면 그런 수열이 존재하면 우리가 뭐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속이 안 된다, 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뭐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에 대해서도 뭐 좋은 성질들 잘 성립한다. 뭐 연속함수 두 개 더한 거, 곱한 거, 상수비한 거, 나눈 거, 나눌 때에만 조금 조심하면은 뭐 다 연속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속함수들의 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뭐 연속성이 잘 보존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연속함수가 특별히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좋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 셋이 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컴팩트 셋의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뭐 수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걔가 항상 이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근데 그 수렴 값이 항상 그 집합 안에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컴팩트가 정의가 뭐였냐면,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K에 들어있는 뭐 임의의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XNK라고 하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그래서 얘가 뭐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그 수렴 값을 x라고 써보면 x가 k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요 두 가지 얘기를 이제 같이 다 해줄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컴팩트가 이제 동치인 명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컴팩트랑 동치인 거는 closed and bounded, 뭐 하이네 보렐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얘랑 뭐랑도 동치냐면 뭐 모든 오픈 커버가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잘 공부를 했습니다. 컴팩트 셋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도 한번 잠깐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컴팩트 셋을 왜 배우냐, 뭐 이런 성질을 갖는 거 왜 배우냐라고 하면은 이제 컴팩트 셋이 되게 좋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집합 자체만 놓고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냥 컴팩트의 정의만 놓고 보면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고 뭐 극한값이 다시 원래 집합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뭐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는 뭐 좋은 것 같긴 하고, 왜냐면 이제 간단하게 딱 규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리고 뭐 오픈 커버가 뭐 모든 오픈 커버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라는 것도 뭔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컴팩트 셋이 특별히 연속 함수, 이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를 생각하면은 걔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갖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컴팩트 셋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조금 납득이 되겠죠. 컴팩트 셋이 그 집합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가 좋은지 잘 몰랐는데 그 집합에서 정의된 어떤 연속 함수를 생각을 하니까 걔는 좋은 성질을 갖더라. 그러면은 컴팩트 셋이 좀 뭐 좋은 집합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몇 가지 좀 컴팩트 셋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예제가 좀 필요한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질문이랑 똑같은 건데, 어떤 뭐 오픈셋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B라는 집합을 오픈셋으로 가지고 오고 F를 연속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오픈셋이 여전히 유지가 될 건가? FB를 하면은 얘가 오픈셋이 될 건가? 그러니까 오픈셋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이미지니까. 그래서 오픈셋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여전히 오픈셋으로 유지가 될까?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열린 집합 뭐 마이너스 1,1을 가지고 오고 fx를 x 제곱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뭐 얘는 잘 정의가 된 연속함수인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 fb가 뭐가 될까? 이거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끝점 포함 안 돼 있고 이제 0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의 이미지는 치역은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는 요런 집합이 되니까 얘는 오픈이 아니죠. 오픈셋이 아니죠. 얘는 오픈셋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에 의해서 오픈셋이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픈셋 했으니까 그럼 혹시 닫힌 집합은 유지가 잘 될까? 그래서 닫힌 집합 가지고 오고 연속함수 가지고 왔을 때 이거의 이미지, 치역이 닫힌 집합이 될까? 오픈셋이 안 됐으니까 닫힌 집합도 웬만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레를 뭐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B라는 집합을 0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실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들을 전부 다 모은 거. 얘 생각하면 얘 닫힌 집합이죠, 그렇죠? 이거 한쪽 끝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제 무한대여서 이제 그런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은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닫힌 집합이고, 우리가 어떤 함수 fx를 뭐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같은 걸로 가지고 와요.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x가 0보다 큰 쪽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의 이미지가 뭐냐면 fb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이제 1은 포함은 하는데 0은 포함은 안 하죠. 그래서 얘가 돼서 얘는 닫힌 집합이 안 됩니다. 0은 포함하지 않고 1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닫힌 집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닫힌 집합도 여전히 열린 집합에 의해서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집합도 안 되네. 그럼 이제 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나, B가 어떤 유계인 집합,
유개인 집합을 생각하고 F가 연속이면 FB가 여전히 유개가 되겠는가? 얘를 생각을 해봐도 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어떤 뭐 유개인 집합 뭐 0,1을 가지고 오고 연속인 거 x분의 1을 가지고 옵니다. 얘는 x분의 1은 이제 모든 실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0을 빼놓고 나면은 이제 연속이 잘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연속인데 그러면은 fb를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치역을 생각을 하면은 x분의 1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 1,1. 그래서 치역은 1보다 큰 숫자들이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x가 1보다 큰 거 아니면은 뭐 1, 무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6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0,1 요 0은 포함되어 있고 1은 포함되지 않는 집합이 왜 열린 집합이 안 되는지, 그다음에 0은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1은 포함하고 있는 애는 왜 닫힌 집합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뭐 열린 집합이려면 이제 양 끝에가 다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 닫힌 집합이 되려면 양 끝점 포함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이제 방금 얘기한 것들을 전부 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얘는 뭐 유개가 아니라는 거는 뭐 그래도 꽤 자명하니까 요거는 아마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열린 집합은 연속함수에 의해서 열린 집합으로 잘 유지가 안 되고, 닫힌 집합도 유지가 안 되고, 유개인 집합도 연속함수에 의해서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우선 연속함수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뭐 이렇게 딱히 뭐 이상한 함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뭐 좋은 함수에 의해서 어떤 집합들을 생각을 했는데 유지가 잘 안 되면은 그 집합은 뭐 그렇게 좋은 집합이 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컴팩트 셋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연속 함수를 가지고 오고 K가 컴팩트 셋이면은 FK는 컴팩트 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질문들에 이어서 K가 컴팩트 셋이고 F가 연속 함수면 우리가 FK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뭐 좋은 집합이다. 왜냐하면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요 정리를 증명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왜 좋은 건지, FK가 컴팩트가 되면 뭐가 좋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K가 컴팩트고 F가 연속이면 FK가 컴팩트가 된다. 요거를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K라는 집합이 컴팩트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FK가 컴팩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랑 뭐 동치인 명제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지만,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Y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을 FK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YN에 어떤 부분 수열 YNK가 존재한다. FK에 있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근데 얘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YNK가 수렴을 하는데, 수렴을 할 뿐만 아니라 FK 안에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렴 값이 FK 안에 있어야 된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라는 거 증명하고, 그 수열의 극한 값이 FK에 있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부분 수열의 극한 값이 FK에 들어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게 뭔지를 살펴보면 뭐 가정에 있는 걸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yn이 fk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yn이 각각의 n에 대해서 전부 다 fk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fk에 들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치역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정의역에 있었던 k에 있었던 원소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각각의 n에 대해서 어떤 xn이라고 하는 k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떤 xn이어야 되냐면 fxn이 yn이 되는 요런 xn이 존재해야만 해요. 왜냐면 xn이 요 fk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역에 있었으니까. 네. 왜냐면 fk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의역 k에 있는 원소로부터 함수 값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요런 xn이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 개,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뭐 적어도 하나 요 xn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어떤 xn이라고 하는 k 안에 있는 수열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xn이라고 하는 어떤 k 안에 있는 이 컴팩트 셋 안에 있는 수열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k가 컴팩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수열이 있으면은 우리가 컴팩트 셋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xn이 요 컴팩트 셋 k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k가 컴팩트니까 어떤 부분 수열 xnk가 존재합니다. 요 k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수열 xn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xnk는 이제 수렴하고, 그래서 뭐 그 수렴값을 x라고 써보면 x로 수렴을 하고 뿐만 아니라 x가 k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보면은 xnk가 x로 수렴하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k가 컴팩트인 거 이용을 했죠. 근데 아직 f가 연속인 거 이용 안 했죠, 그렇죠? 연속인 거 이용 안 했으니까 연속인 거 이용을 이제 해야겠죠. 근데 f가 연속이니까 뭐 특별히 x에서 연속이죠, 그렇죠? 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뭐 당연히 거기 아래에 있는 어떤 x라는 점에서도 연속일 거니까 xnk가 x로 가면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는 수열을 똑같이 수렴하는 수열로 보내주죠. 그래서 fxnk를 fx로 보내줘요. 이게 왜 성립하냐면 f가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찾은 게 fxnk가 fx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fxnk는 ynk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x랑 y의 뭐 이름을 뭐 이렇게 fxn이 yn을 만족하는 애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fxnk는 ynk이고,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ynk가 어디론가 수렴해요. 근데 요 수렴 값을 잘 보면 얘는 fx죠. fx는 당연히 fk의 원소죠. 왜냐면 x가 k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보였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fk가 컴팩트인 거를 보이고 싶었고, fk가 컴팩트라고 하는 거는 fk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떤 수열을 찾아야 되냐면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근데 그 수렴 값이 fk에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찾았죠. fk에 있는 어떤 수열 yn에 대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 ynk를 찾았고, 얘는 fx로 수렴을 하고 fx는 당연히 fk에 있는 원소죠. 그래서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을 컴팩트 셋으로 잘 보내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리가 뭐 어디에 쓰이냐면, 아마 요거 fk가 이제 컴팩트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얘기했었던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대 최소 정리라고 아마 뭐 고등학교 때에도 등장을 하는데, f가 뭐 그때는 당연히 뭐 컴팩트 셋 이런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거는 어떤 연속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이게 닫힌 유한한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항상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컴팩트 셋 위에서, 그래서 F가 어떤 컴팩트 셋 K에서 연속이면은 F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요거를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언급을 뭐 그때는 당연히 K를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유한한 닫힌 구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뭐 임의의 컴팩트 셋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 자체는 뭐 앞에서 얘기한 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유한한 닫힌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K가 컴팩트고 F가 연속이니까 FK가 컴팩트입니다. 컴팩트면은 closed and bounded죠. 그래서 특별히 얘는 FK는 또 이제 공집합이 아닙니다. 왜냐면 뭐 K라는 집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바운디드 유괴이고 공집합이 아니면은 수프리멈을 갖죠. 그래서 수프리멈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알파를 이제 수프리멈으로 놔요. FK라는 집합에. 그래서 뭐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어떤 수프리멈으로 수프리멈이 잘 존재해요. 근데 왜냐면 뭐 이게 수프리멈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 수프리멈은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FK라는 집합이 컴팩트니까 뭐 그러면 이제 클로즈드 닫힌 집합이 되니까 수열의 극한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FK의 원소가 됩니다. 왜냐면 FK가 닫힌 집합이기 때문에. 왜냐면 뭐 닫힌 집합이 이제 모든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수프리멈으로 나타나는 애는 이제 수열의 어떤 극한으로서 나타나고, 완비성 공리의 증명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여기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알파가 이제 수프리멈이니까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고,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뭐 이제 리밋 포인트니까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서 알파가 FK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가 FK에 있으니까 알파는 뭐 어떤 뭐 원소 X1이 있어서 얘가 FX1으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뭐 수프리멈 맥시멈이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얘 알파는 맥시멈이 되겠죠. 뭐 수프리멈과 맥시멈의 차이는 걔를 만들어주는 원소가 이제 원래 있는 집합에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요 차이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딱 FK가 클로즈드 닫힌 집합이니까 어떤 원소가 잘 존재해서 알파를 FX1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있으니까 알파가 맥시멈이 되겠죠. 뭐 인피멈에 대해서도 뭐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뭐 베타를 인피멈 FK라고 정의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떤 컴팩트 셋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여전히 컴팩트 셋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뭐 그냥 그거 자체로도 좀 뭐 신기하기는 하지만, 왜냐면 뭐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유괴인 집합 얘네들은 전부 다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컴팩트 셋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보존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로도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최대 최소 정리의 증명에 쓰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또 연속함수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이렇게 유한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항상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함수의 뭐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뭐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얘도 되게 중요한 건데 유니폼 컨티뉴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뭐 균등 연속 아니면 뭐 평등 연속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 있는 이 유니폼이라는 말이 이제 특별히 더 들어가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했어요. 뭐 어떤 함수가 어떤 뭐 점에서 연속이다, 어떤 뭐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들 다 했는데 유니폼이라는 뭐 새로운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유니폼 컨티뉴이티, 뭐 균등 연속, 평등 연속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함수열을 다루는데 그때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해서 뭐 균등 수렴, 뭐 평등 수렴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결국 뭐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두 개 예제에 대해서 좀 차이를 우리가 좀 잘 느껴야 되는데 우선은 뭐 명제 자체들은 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3x 플러스 1이 뭐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연속이다 뭐 잘 알고 있고 x 제곱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잘 알고 있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은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점에서만 연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집합으로 확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집합으로 확장한 건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어떤 집합 생각했을 때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그냥 그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정의를 합니다. 한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점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로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우리말로는 뭐 국소적이다. 국소 마취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국소랑 이제 같은 뜻으로 어떤 한 점에서만 어디 로컬하게 어떤 그 근처 어떤 점의 근처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보다는 좀 어떤 일부 뭐 일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근처 한 점 근처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적분하는 거. 뭐 적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적분에 대해서 엄밀하게는 이제 해석학 2에서 이제 7장 같은 데 가서야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나 뭐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뭐 적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적분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뭐 어떤 함수를 어떤 구간에서 적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집합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점에서 정의가 안 돼요. 뭐 어떤 한 점에서 적분한다 이런 말 안 하죠. 어떤 구간에서 적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기호 자체에서 보면은 이미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집합 어떤 전체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우리가 얘는 글로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역적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이렇게 우리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종종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뭐 크게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연속이다, 뭐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직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그 점에서 뭐 접선을 잘 그릴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한 점에서 연속성이 뭐 다른 점에서의 연속성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또 뭐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x는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함수 그래프 마음대로 그리면 되니까. 뭐 여기서 0이고 여기서 1이고.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의 뭐 연속이냐 아니냐, 뭐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거랑 뭐 걔네 뭐 근처에 있는 뭐 좀 떨어져 있든 아니 뭐 근처든 거기에서의 뭐 결과랑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합에서 정의를 하면은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집합이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같이 몰려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점 한 점 한 점에서의 뭐 정보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에서의 정보가 중요하지.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일단 잠시 후에 요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가볍게 요 예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면
3x 플러스 1이 임의의 뭐 점 C에 대해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어떤 에필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델타를 찾아야 돼요. 얘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고, 어떤 델타를 찾아줘야 되냐면 뭐 임의의 점 C니까 뭐 x-c가 뭐 델타보다 작을 때 3x 플러스 1과 이제 극한값 뭐 30 플러스 1이겠죠. 30 플러스 1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델타를 찾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거를 찾을 때 이제 여기 함수값의 차이, 뭐 fx랑 fc의 차이를 잘 살펴보죠.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델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얘 정리하면은 3배의 x-c가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니까 우리가 얘가 이미 3델타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얘를 엡실론으로 잡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면 된다. 뭐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x 제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델타 3분의 엡실론으로 잘 골랐고 이제 당연히 모든 c에 대해서 다 이런 거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연속이고, x 제곱에 대해서도 해보면 gx가 를 x 제곱이라고 하고 얘가 지금 보여야 되는 거는 모든 어떤 집합에서 뭐 집합 R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임의의 C에 대해서 연속인 걸 보이면 돼요. 모든 C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약간랑 똑같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하던 것처럼 요 x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잘 보면 얘가 x 마이너스 c를 당연히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x 마이너스 c는 뭐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델타로 잘 눌러줄 애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 플러스 c가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저 x-c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그럼 걔는 x가 뭐 c 플러스 델타 c 마이너스 델타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이제 델타에 좀 제약을 줘서 우리가 델타를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거를 보이면 되니까 특별히 델타가 1인 곳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x-c가 델타보다 작았는데 얘가 이제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x가 뭐 c 플러스 1과 뭐 c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그러면은 뭐 그림을 적당히 그려보면은 뭐 c가 사실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x가 여기에 있고 뭐 c 플러스 여기에 1이 여기에 있으니까 뭐 적당히 x는 잘 바운드가 되겠죠. x 플러스 c를 우리가 눌러주고 싶은데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c고, 얘가 뭐 0이 어디 있는지 사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0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절대값 x는 어쨌든 뭐 c에 관한 식으로 눌리겠죠, 그렇죠? 뭐 만약에 x가 0보다 컸으면은 이제 c 플러스 1의 크기로 눌릴 거고, x가 만약에 0보다 작았으면은 요 c-1의 절대값으로 뭐 잘 눌릴 거고, 그래서 얘를 뭐 적당히 그냥 c 플러스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이 c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얘가 이제 이 c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엡실론으로 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델타는 얘로 놓자. 근데 이제 좀 더 잘 얘기를 하려면 이제 1보다 작은 것도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델타를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x 제곱은 모든 점 C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아까 1차 함수 3x 플러스 1을 3x 플러스 1이 연속인 거를 보일 때 우리가 델타를 뭐로 골랐냐면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면 됐어요. 이렇게 고르면 잘 됐는데 이제 x 제곱 같은 함수를 가지고 오니까 얘를 델타를 이제 이렇게 골랐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3x 플러스 1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임의의 점 C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C에 의존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C를 고르더라도 3x 플러스 1이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연속인 거를 보였는데 델타를 고르는 과정에서 C를 우리가 델타를 우리가 고른 점 어떤 점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는 이제 그 점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고른 점에 의존하지 않고 델타를 골라줄 수가 있어요. 내가 고른 점 C에 의존하지 않게 델타를 고를 수 있다. 근데 x 제곱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델타가 C에 의존을 해요.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델타가 항상 C에 의존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델타를 잡다 보니까 뭐 C에 의존을 이제 하게 잡은 거니까 뭐 어떻게 되게 똑똑한 방법이 있어서 C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이제 보일 텐데 어쨌든 C에 의존을 하게끔 우리가 델타에 잡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잘 관찰을 해보면은 C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그냥 C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0보다 작은 것도 어차피 똑같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가 작아지죠, 그렇죠? C가 커질수록 델타가 작아져요. 엡실론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점 C를 움직여 보면 그러니까 얘가 x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건 알겠는데 내가 연속이 어디서 이제 어느 점에서 연속이냐 뭐 x는 10에서 연속이냐 x는 뭐 100에서 연속이냐 x는 만에서 연속이냐 이제 이런 그 점들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가 점점 작아집니다. 얘는 왜 그런지 한번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x 제곱이니까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어쨌든 x 제곱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 함수값도 계속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점 C를 좀 작은 쪽에서 골라요. 적당히 C를 이쯤에서 고르면은 내가 함수값의 차이를 뭐 엡실론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0.1만큼 줄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대충 C의 근방을 요 정도로 제한하면 되겠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차이를 내가 뭐 0.1 정도로 맞춰주고 싶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하나 해보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함수값의 차이를 그럼 이제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0.9가 되겠죠. 그래서 1.1과 0.9 사이에 들어오게끔 해주려면 델타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면 요거에 대응되는 애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루트 왜냐면 함수값이 1.1이니까 루트 1.1 루트 0.9 루트 1.1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의 길이가 대충 요 두 개 뺀 거에 뭐 사실 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델타를 한 루트 1에서 0.9 정도 뺀 거로 잡아주면 돼요. 내가 1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값의 차이를 0.1보다 이제 작게끔 해주려면 이게 0.2네. 0.2보다 작게 해주려면은 요 정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x를 내가 요만큼 줄여줘야만 함수값의 차이가 0.2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똑같은 짓을 1에서 한 거를 이제 저 멀리 100 예를 들어 뭐 100에서 한다. 뭐 사실 그림으로 그리기가 힘든데 이제 여기가 이제 대충 100이라고 해보면 여기에서 내가 똑같이 함수값의 차이를 0.2 정도 차이 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얘가 이제 여기 100의 제곱이니까 만 더하기 0.1이 될 거고 여기가 만 빼기 0.1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x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100에 훨씬 더 가까워졌죠, 그렇죠? 아까는 1에서 요만큼만 떨어졌으면 되는데 함수값이 점점 커지면은 내가 똑같이 줄이려고 해도 x가 이 델타의 범위가 x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는 1 근처에서는 대충 요 정도로만 하면 됐었는데 100 근처로 가니까 이게 훨씬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함수가 좀 빨리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1차 함수에서 아까 3x 플러스 1 얘기했는데 얘가 좀 적당히 빨리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3x 플러스 1 정도로 증가하면은 얘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 보나 차이를 만들어줘도 똑같죠, 그렇죠? x가 크든 작든 내가 똑같은 간격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결국 기울기랑 관련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간격 안에 들어오려면 x를 더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책에도 있을 텐데 좀 러프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똑같은 엡실론에 대해서 차이를 이제 엡실론만큼 차이가 되게 하려면 델타가 점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은 그 델타가 c에 의존했는데 c에 이제 분모 자리에 c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뭐 사실 이제 내가 뭐 잘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가 줄어들어요. 뭐 그 얘기는 c가 이제 커지면 d가 이제 0으로 델타가 0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은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델타를 좀 잘 잡아주고 싶은데 델타가 이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잘 쓰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델타가 내가 고르는 점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델타를 고를 때 델타가 내가 고르는 점 C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델타를 점 C에 의존하지 않게 고르고 싶다. 이러면은 좀 깔끔하죠, 그렇죠? 어느 점에서 보나 똑같은 델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 이런 델타를 내가 골라줄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까 뭐 x 제곱에서 델타를 고를 때에는 델타를 고를 때 점 C를 이제 C가 바뀔 때마다 델타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델타를 내가 고를 때 점 C에 의존하지 않게끔 골라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유니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 C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 C에 무관하다. 그럼 이제 점 C에 유니폼하다라는 게 뭔가 균등한 거죠, 그렇죠? 뭐 균등하게 퍼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니까 점 C에 유니폼하다라는 얘기는 점 C에 좀 무관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유니폼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럴 때 씁니다. 뭐 어떤 거에 무관할 때. 그래서 점 C에 무관하게 델타를 골라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유니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잘 적으면은 이제 그게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말도 되게 책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번역본이 그래도 좀 괜찮은 이유는 이제 번역을 뭐 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 저자가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써 있는 거를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말로 적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뭐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도 얘가 써 있는 말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좀 잘 이렇게 원서에 적혀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번역본을 봐도 괜찮습니다. 특히 유니폼 컨티뉴이티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요 유니폼 컨티뉴이티의 이 정의를 읽어보고 딱
방금 제가 앞에서 했었던 설명들 다 있고 딱 유니폼 컨티뉴이티만 보고 얘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어떤 점 C에서 연속이다랑 차이를 정확하게 잘 느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읽어보면 어떤 함수 f가 uniformly continuous하다, 어떤 집합 A에서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집합 A에 들어있는 모든 점 x, y에 대해서 x-y를 델타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으면 fx와 fy의 차이도 엡실론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면은 앞에서 그냥 점 C에서 연속인 거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는 좀 간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차이를 좀 더 느끼기 위해 좀 더 극적으로 느끼기 위해 어떤 점 C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뭐였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뭐 모든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점 C도 주어져 있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점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델타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얘는 C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의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perhaps라고 약간 좀 뭐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근데 어떤 델타가 존재하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c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다. 여전히 이 차이가 잘 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나와 있는 말들을 좀 읽어보면 얘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굳이 뭐 다 중요한 말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거를 꼽아 보면은 요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집합 A에 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델타를 골라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x, y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써 있는 말 똑같이 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x, y에 대해서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델타를 고를 때 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x, y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똑같은 델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모든 x, y에 대해서 똑같은 델타가 존재한다. 뭐 똑같다라는 말이 없긴 하지만 얘가 결국 그 얘기죠.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모든 x, y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뭐 임의의 x, y 어떤 x, y를 고르던 간에 똑같은 델타를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결국은 델타를 고를 때 델타가 점에 무관하다. 내가 고르는 점에 무관하다. 그래서 무관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주로 좀 멋있는 단어를 써서 유니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른 델타는 점에 대해서 뭐 유니폼하다. 점에 의존하지 않는다. 점에 뭐 무관하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랑 좀 차이를 지어서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강조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로컬하다, 뭐 국소적이다, 뭐 글로벌하다, 대역적이다 이런 얘기랑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점에 의존을 합니다. 점 C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제 요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는 항상 어떤 집합에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F는 항상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 on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항상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똑같이 F도 연속이다라는 것도 집합에서의 연속성을 정의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점들 하나하나에서 다 연속이면 그냥 집합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uniformly continuous는 항상 요 집합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집합에서 uniformly continuous 하다. 왜냐하면 내가 고른 델타가
점에는 의존하지 않지만 이 정의역에는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점 한 점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델타를 이제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이 달라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uniformly continuous는 항상 집합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분을 얘기할 때처럼 어떤 구간에서 적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uniformly continuous도 꼭 어떤 집합에서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uniformly continuous는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해석학 2에서 6장에서 이제 함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뭔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는데, 이제 어떤 점에 무관하게 뭘 해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uniformly continuous 이 균등 연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겠죠. 우리가 연속이다 얘기했으니까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 보일 때 뭐 어떻게 보였었는지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이제 말로 한번 해보면, 이제 우선 말로 하기 전에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으면 우리가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델타를 잡을 때 정의역에 내가 고르는 점에 의존할 수도 있으면은 uniformly continuous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좀 생각은, 내가 델타를 잡을 때 고르는 점에 의존하면 uniformly continuous가 안 되겠구나.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생각할 땐 그렇죠. 왜냐하면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거는 델타를 고를 때 내가 점에 의존하지 않게끔 골라지면은 uniformly continuous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델타, 그냥 유니폼하게 잡은 델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모든 델타 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르는 점에 무관하게, 내가 고르는 점과 상관없이 똑같은 델타를 하나라도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균등 연속인데, 균등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 보일 때에는 그러면은 델타 잡을 때 내가 델타를 잡아봤는데 고르는 점에 의존을 하더라. 아까처럼 아까 뭐 gx는 x제곱, x는 c에서 연속이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델타가 이제 보니까 좀 c에 의존하네. 그래서 얘는 uniformly continuous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아까 또 제가 뭐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하긴 했지만, 델타를 내가 지금 골랐는데 c에 의존하는 거지, 뭐 나보다 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뭐 되게 뭐 좋은 트릭을 잘 이용을 해서 점 C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델타를 고를 때 고르는 점 C에 무관하게 잘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델타를 잘 골라보려고 했는데 점 C에 무관하게 좀 잡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점 C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면은 얘는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정리를 이제 증명할 때는, 만약에 뭐 문제에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라 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델타를 잘 골라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고르는 점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제 좀 잘 안 되겠죠. 그렇게 증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 시퀀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 얘기할 때도 수열의 극한을 잘 이용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다, 어떤 집합 A에서 uniformly continuous 하지 않다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어떤 뭐 숫자 epsilon 제로가 있고 어떤 양수가 하나 딱 있고
xn이랑yn이 다 a에 있는 수열인데 xn과 yn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fxn과 fyn의 차이는 어떤 양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게 됩니다. 왜 이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x, y에 대해서 어떤 똑같은 델타를 잡아줘야만 유니폼리 컨티뉴어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이제 부정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이제 부정 명제를 직접 한번 적어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요 명제 부정 명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x, y에 대해서 똑같은 델타를 잡아줄 수 있다를 이제 부정하려면, 이 사람의 말을 반박하려면 모든 x, y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점 두 개를 잡아주면 되겠죠. 어떤 점 두 개에 대해서는 똑같은 델타로 안 잡힌다.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다. 어떤 점이냐면 걔네들은 차이가 0으로 가는데 함수값의 차이는 0으로 안 간다. 이런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 그냥 그러니까 연속이 안 된다.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랑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요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뒤에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 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거랑 얘네들의 차이가 뭔지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긴 하지만 요 미묘한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짚어내고 얘네들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